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온라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주었던 하이트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반 친구들은 진도가 좀 느려서 과제를 따로 내주지 못했는데 과제와 이번 시간에 푸는 강의 자료는 같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오늘 문제 같이 풀면서 중간고사 대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총 30문제를 풀이해야 하므로 선생님 말이 조금 빨라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따라오길 바랍니다. 1번. 1번에서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자료를 읽어보면 철, 광합성, 화성, 연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발생한다.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즉 CO2입니다. 철을 생산할 때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순수한 철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광합성에서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므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서 방출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주성분은 탄소와 산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와 산소가 아니라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가나다에서 앞뒤 반응식을 비교해보면 기역도 CO2, 니은도 CO2, 디귿도 CO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수 비교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역에서 디귿은 모두 같은 물질이다. 맞습니다. 기역에서 디귿은 모두 반응물이 산화되어 생성된다. 반응 전후를 비교했을 때 산소를 얻으면 산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반응물이 산화되어 생성된다. 맞습니다. 다에서는 산소가 6개였는데 6 곱하기 2에서 총 12개가 되면서 산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가에서 산화철은 철로 환원된다. 산소를 잃는 것은 환원되는 것이죠. 따라서 산소를 잃고 환원되는 것 맞습니다. 나와 다에서는 환원되는 물질은 같다. 나와 다에서 CH4와 C6H12O6 즉 메테인과 포도당은 모두 다 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원되는 물질은 산소로 같습니다. 가에서 다는 모두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가나다 중에서 가는 고온의 열을 가해야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즉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3번. 이것은 학습지에 나온 예시입니다. 구리판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와 속불꽃에 넣었을 때 겉불꽃에는 산소가 많으므로 O2가 겉불꽃에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산화되고 속불꽃에는 산소가 별로 없으므로 산화구리가 다시 환원됩니다. 가에서 구리는 산화되고 나에서 구리는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잃는 것이 환원되는 것이죠. 가 나에서 잘못 말했네요. 선생님이 전자를 잃는다는 말은 산화된다는 말인데 나에서는 환원되고 있으므로 니은은 틀렸습니다. 가 나에서 구리판 전체의 질량은 증가한다. 가에서는 구리에 산소가 결합하면서 질량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나에서는 산소가 결합되었던 것이 다시 떨어지면서 즉 환원되면서 질량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는 석회수가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석회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수가 뿌여질 때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할 때입니다. 즉 이산화탄소가 석회수 속에 녹아 들어가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은 아니므로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4번은 굳이 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답을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5번을 답으로 두고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 그림은 묽은 염산과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 조각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아연 조각을 넣는 것은 대부분 금속의 반응성 문제입니다.
우선 가에서 아연 조각이 이온화되면서 아연이 녹아 들어가고 있고 나에서도 ZN2+가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가와 나에서는 모두 ZN이 ZN2+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 나에서 ZN은 산화됩니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니은 ZN 조각 전체의 질량은 증가한다. 아니죠. 아연판에서 아연이 이온화돼서 빠져나가면서 아연 조각의 전체 질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용액 중에 전체 이온수는 감소한다. 이것은 용액에 원래 녹아있던 이온이 어떤 것이었는지 봐주어야 하는데요. 가에서는 H+가 녹아 있었습니다. ZN이 ZN2+가 될 때 이 H+가 H2가 되어야 1대1로 전자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아연이 전자를 2개 잃어야 하므로 수소 2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소 2개가 수소 기체가 되면서 아연이 하나 녹아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전체 용액의 이온수가 감소하고 나는 아연이 하나 녹아 들어갈 때 구리가 석출됩니다. 즉 Cu2+가 Cu가 됩니다. 이때 아연과 구리는 1대1 대응하므로 이때는 전체 이온수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1번입니다. 6번도 처음 보는 문제이므로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마찬가지로 출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메일로 질문해주면 선생님 풀이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알루미늄 판에 접착용 필름을 붙이고 염화구리 수용액에 넣은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판 표면에 금속이 석출된다. 여러분 근데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다고 다른 문제들을 다 출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X침 문제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풀어보지 않아도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죠? 7번에서는 알루미늄 판을 염화구리 수용액에 담근 것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늄과 염화구리 중에서 어떤 것이 반응성이 더 큰가요? 칼카나마, 아라철니, 준합, 수구수은, 백금에서 알루미늄이 훨씬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3+ 이온이 되고 Cu2+는 Cu가 됩니다.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구리 이온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염화구리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는 이유는 수용액에 녹아있던 구리 이온이 점차 구리로 석출되기 때문입니다. 필름을 붙이지 않은 부분에서 알루미늄 판에서 이렇게 알루미늄 이온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구리가 석출됩니다. 즉 알루미늄과 구리가 서로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판에 석출된 물질을 제거하고 접착용 필름을 떼어내면 필름을 붙였던 부분만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알루미늄 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이곳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쪽 부분만 여기 파란색 부분만 알루미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오목해지겠죠. 그런데 5번에서는 반대로 필름을 붙인 부분이 오목해진다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8번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또는 산소를 잃거나 얻거나를 통해서 환원과 산화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1번에서 수소는 산소를 얻기 때문에 산화됩니다. 2번에서 아연과 구리에서 아연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산화됩니다. 3번에서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면서 환원이 됩니다. 산소를 잃기 때문에. 4번에서 구리는 구리 2+가 되면서 산화됩니다. 5번은 CO2가 되면서 산소를 얻어서 산화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가, 나는 각각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가는 광합성이다. 맞습니다. 가에서 A는 산화된다.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가에서 A, CO2는 포도당으로 가면서 산소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6CO2가 C6H12O6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12개에서 총 6개가 되는 것이므로 산소를 잃고 산화됩니다. 산소를 잃고 환원됩니다. 나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나에서는 호흡 과정입니다. 아까 호흡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광합성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었죠. 가의 생성물은 나의 반응물과 같다. 네, 가에서는 O2와 포도당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호흡의 반응물과 같습니다. 가 나에서 A는 CO2이다. 맞습니다. 10번. 그림은 산화철을 포함하고 있는 철광석을 재련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그 지구와 생명의 화학 반응이나 아니면 산화환원 반응 프린트를 보면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철 재련 과정이 있습니다. 코크스랑 O2랑 즉 탄소랑 산소랑 만나서 연소를 하면 불완전 연소하여 일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이 일산화탄소가 Fe2O3와 만나서 순수한 철과 CO2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성된다. 만약 여기서 CO2가 생성이 됐으면 그것은 완전 연소인데 CO,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은 불완전 연소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광합성의 반응물 중 하나이다.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반응물 중 하나이다. 맞습니다. 과정 가에서 산화철은 환원된다. 산화철은 순수한 철이 되면서 산소를 잃습니다. 따라서 환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11번.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의 성질과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가에서 산소는 환원된다.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싶어하고 O는 음이온이 되고 싶어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산소는 이온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얻고 싶어합니다. 네, 전자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그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싶어하고 산소는 전자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에 가에서 산소는 환원된다. 맞습니다. 반응 전후를 보면 산소는 그냥 공유결합한 상태였다가 이 Na2O가 되면서 나트륨이 버린 전자를 얻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되는 것 맞습니다. 나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열과 빛을 내며 반응한다. 라는 것은 열에너지와 빛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방출 맞습니다. 가 나에서 나트륨은 산화된다. 가에서는 O2와 반응하고 있고 나에서는 마찬가지로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Cl과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나트륨은 전자를 잃습니다. 전자를 잃는다는 것은 산화된다는 말이죠. 가 나에서 생성물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 바로 이온결합입니다. 나트륨은 금속, O와 Cl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이온결합입니다. 다를 보면 다에서도 NA가 NaOH가 되고 H2O가 H2가 됩니다. 즉 NA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은 것이고 전자를 잃은 것이네요. 선생님 빨리 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막히는 것 같습니다. 자, NA는 즉 나트륨은 산소를 얻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산소를 얻은 것 보이죠? H2O에서 H2는 산소를 잃습니다. 이렇게 산소를 얻고 잃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는 중화 반응이라고 했으므로 중화 반응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틀렸다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화 반응은 H+와 OH- 가 만나서 H2O가 되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중화 반응은 아닙니다. 12번. 가는 딱 봤을 때 H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산이고, 나는 OH 또는 암모니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염기입니다. 산의 수용액에 BTB 용액을 넣으면 노란색을 띈다. BTB는 노초파입니다. 산 중염기순으로. 그러면 산에서 노란색을 띈다. 맞습니다. 가의 수용액에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산에는 탄산칼슘, 즉 달걀 껍데기 같은 것을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에 금속을 타게 되면, 즉 마그네슘 같은 것을 산에 넣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수용액에는 같은 종류의 음이온이 들어있다. 나의 수용액에는 염기 수용액이므로 모두 다 OH-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습니다. 암모니아, NH3가 왜 염기인지는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모니아가 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암모니아는 물에 녹았을 때 OH-를 내놓을 수 있으므로 염기가 맞습니다. 나의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나의 수용액에, 염기의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는다고 해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의 수용액은 모두 다 이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림과 같이 산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마그네슘 리본을 넣고 입구를 막았더니 풍선이 부풀어 올랐다. 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은 것은 H2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A의 수용액에 BTB 용액을 넣으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아까 BTB는 노초파이기 때문에 산에서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했죠. 풍선에 모인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켜도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수는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리본 대신 탄산칼슘을 넣어도 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아까 금속을 넣으면 H2가, 탄산칼슘을 넣으면 CO2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풀어 오릅니다. 답은 3번이겠죠.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 삼각 플라스크 속 수용액에서 감소하는 값을 고르면, 우선 마그네슘 리본이 들어가게 되면서 H+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말은 산성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산성이 약해지면 pH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산이 강할수록 pH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음이온수는 수용액에 녹아있는 음이온은 어떤 것인가요? Cl-죠. 묽은 염산의 Cl-의 수는 일정합니다. 마그네슘 이온수 4번부터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이온수는 마그네슘 리본에서 산에 점차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Mg2+,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수소 이온수는 감소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가 되면서 점차 녹아있던 수소 이온이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이온수도 마찬가지로 Mg2+가 1개 들어오면 H+가 2개 나가야 됩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Mg2+가 1개 들어오면 H+는 2개 방출되어야 합니다. 즉 마그네슘이 버린 전자 2개를 수소이온 2개가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용액 속의 이온수는 점차 감소하겠죠. 따라서 3번, 5번이 답입니다. 그림은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염산에 적신 실을 올려놓은 후 전원장치를 연결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에 전극을 연결해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이온이나 전극의 종류를 판단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일단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는 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산에는 H+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접하면 붉은색으로 변했구나. 그러면 산을 나타내는 H+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플러스 이온이 A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A극이 마이너스 극이고 B극이 플러스 극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전압끼리 인력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번 A는 플러스 극이다. 틀렸죠? B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없다. 아니죠. 묽은 염산은 HCl이죠. 그래서 H는 H+, Cl은 Cl-인데 Cl-가 이쪽 플러스 극 쪽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질산칼륨도 마찬가지로 KNO3 마이너스. 이때 K는 K+로 A극 쪽에 당겨지게 되고 NO3 마이너스도 플러스 극 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서 한번 풀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수소이온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장치이다. 맞죠?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변하는 것은 질산이온 때문이 아니라 수소이온 때문이죠. 전극을 바꾸면 방향이 바뀌겠죠. 답은 3번입니다. 16번 액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A 수용액은 페놀프탈레인에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것만 봐도 A는 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수용액은 BTB 용액에서 초록색인 것을 보아 중성인 것을 알 수 있고 C 수용액은 노란색인 것을 보아 산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에는 노란색이 적절하다. 메틸 오렌지는 우리 무무빨주 노초파에서 무무빨은 페놀프, 빨주노는 메틸, 노초파는 BTB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빨주노가 아니라 빨노노로 표기하는 문제집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는 노란색, 주황색 또는 노란색이 되어 있으면 맞는 보기라고 여러분들이 고르면 됩니다. 니은에는 빨간색이 적절하다. 메틸 오렌지는 산성에서는 확실히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적절하다. 맞습니다. A 수용액의 pH는 7보다 크다. 7보다 크다는 말은 염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pH가 7이면 중성,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입니다. 7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와 B 수용액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종류는 같다. A 수용액에 들어있는 음이온은 OH-입니다. 그런데 B 수용액은 중성이기 때문에 OH-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의 종류는 같지 않습니다. C 수용액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17번 하나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수용액에서는 H+와 A 이온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수용액에서는 이렇게 녹인 물질의 알자 전압, 즉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 이온의 전하는 마이너스 1입니다. B 이온을 보면 마이너스가 2개인데 그럼 B에다가 플러스가 2개 있어야 알자 이온이 0이 되겠죠. 그래서 B 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2입니다. 가는 H+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산이고 나는 OH-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염기입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을 넣으면 반응하는 것은 가이다. 맞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은 나이다.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산의 특징이죠.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입니다. 18번 아연을 묽은 황산에 넣으면 아연이 금속 이온으로, 즉 아연 E+ 이온으로 바뀌고 녹아있던 H+는 H2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을 보겠습니다. 아연판에서 아연은 점차 ZN에서 ZNE+가 되면서 물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질량은 감소하겠죠. 아연판 주위에서 수소이온은 산화된다.
지금 수소와 아연을 비교하면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크면 선생님 항상 산화가 된다고 했고 반응성이 작으면 환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소이온은 환원됩니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 속 양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여러분 H+가 H가 되고 ZN이 ZN2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H 플러스 몇 개가 있어야 아연이 잃은 전자 두 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아연이 전자 두 개를 잃기 위해서는 수소가 두 개 필요합니다. 즉 물속에 녹아있던 이 수소 두 개가 아연이랑 맞바꿔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액에 두 개가 녹아있었는데 한 개가 들어가면서 두 개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수용액 색에 녹아있는 양이온의 수는 감소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산과 염기의 수용액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를 보면 앙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과학 시험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이것은 화학원에서 학습하도록 하고 앞선 문제들처럼 중간고사에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그냥 안 풀면 되는데 혹시나 답이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20번입니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H+와 OH-가 만나서 다가 되는 것은 중화 반응의 예이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H+와 OH-가 만나서 H2O가 되면서 온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다의 온도는 나보다 높습니다. 수용액의 pH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H+가 있으므로 산성이고 나는 염기입니다. 가는 H+ 두 개와 OH- 두 개가 딱 맞게 만나고 있으므로 다는 중성이겠죠. 그것을 보면 pH는 제일 작은 것이 가, 그 다음이 다, 그 다음이 나 이런 순으로 가겠죠. 가나다 수용액은 모두 전류가 흐른다. 맞죠? 왜냐하면 다는 Na+가 두 개, Cl-가 두 개 존재하긴 합니다. OH-와 H+는 없지만 어쨌든 이온이 존재하면 모두 전류가 흐릅니다. 알자 이온 반응식은 실제로 반응한 이온만을 나타낸 화학식입니다. Cl-와 Na+는 반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로 반응한 H+와 OH-만 적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자 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의 용액에 묽은 염산을 더 넣어주면 중화 반응이 더 일어난다. 중화 반응이 더 일어나려면 H+ 또는 OH-가 있어야 하는데 묽은 염산을 넣어서 반응이 일어나려면 OH-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중화 반응은 더 일어날 수 없습니다. 21번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가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는 남아있는 이온을 보면 H+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산성. 이때도 H+가 있긴 있어서 산성. 이때는 H+나 OH-가 없기 때문에 중성. 그리고 라에서는 OH-가 한 개 생겼기 때문에 염기성입니다. 용액의 최고 온도는 다가 가장 높다.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즉 반응이 일어날 때로 다 일어난 지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으므로 다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면 중성일 때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Cl-의 수는 두 개로 계속해서 일정하고 있죠. 이것은 초등학생도 풀 수 있습니다. Cl-의 두 개 이렇게 변함이 없으므로 니은은 틀렸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나가 아니라 라가 되겠죠. 염기에서 붉게 변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혼합 용액 속 수산화 이온수의 변화와 생성된 물 분자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우선 수산화 이온수는 OH-의 수를 보는 것입니다. OH-는 가나다에서 하나도 없다가 라에서 겨우 한 개 생겼습니다. 따라서 기역이 바로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하는 그래프이겠죠. 생성된 물 분자 수를 보면 물 분자는 NaOH를 넣을 때마다
한 개씩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받아줄 H+가 없을 때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다가 유지되는 리을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은 리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역 리을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23번 산 X의 수용액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 반응시킨 혼합 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SO4 E- 이것이 있는 것은 황산입니다. 그래서 X의 수용액이라는 것은 이 SO4 E-가 녹아있는 황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가 황이죠. 혼합 용액의 pH는 7보다 작다. 지금 H+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산성이라는 뜻이죠. 산성은 pH가 7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더 넣어주면 OH-를 더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H+가 있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더 일어날 수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한 세 가지 수용액에 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혼합 용액의 pH가 가장 큰 것, 산성, 중성, 염기성 순으로 pH가 작습니다. 즉 염기가 제일 pH가 큽니다. 그 말은 OH-가 가장 많아야 pH가 큰 것이죠. 그런데 가나에는 OH-가 없고 다에는 OH-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것은 다입니다.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은 BTB는 노초파순으로 산 중성 염기입니다. 그러면 염기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나가 아니라 다겠죠. 중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의 양은 나와 다가 같다. 생성된 물의 양은 H2O를 봐도 되지만 현재 H2O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NA랑 CL을 보면 HCl에서 H와 CL은 1대1, NaOH에서 NA와 OH는 1대1이므로 남아있는 NA와 CL을 보면 결국에 물이 얼마나 생성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NA랑 CL이 하나 만나서 H2O 한 개가 생성될 수 있겠네요. NA 두 개와 CL 두 개가 만나서 H2O 두 개가 생성될 수 있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A 두 개와 CL 마이너스 적은 거의 개수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때도 H2O 두 개네요. 그러면 물의 양은 나와 다가 같겠죠. 답은 2번입니다. 같은 온도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했는데 최고 온도가 지금 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부피가 서로 같을 때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물 분자가 가장 많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은 28보다 작다. 20ml 탔을 때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마에서는 적은 것, 수산화 나트륨 10ml는 다 반응하지만 묽은 염산은 조금 남습니다. 즉 여기서는 10ml 반응하고 20ml가 남습니다. 그러면 총 10ml의 H2O가 생성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온도가 28보다 작습니다. 이때는 15ml가 반응을 하고 나에서는 15ml, 가에서는 10ml가 반응을 합니다.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가이다. 혼합을 하고 가에서는 NaOH 20ml가 남습니다. 마에서는 HCl 20ml가 남습니다. 남는 것을 보면 이온수를 알 수 있습니다. 반응하고 물이 되는 것 말고 남아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는 가에서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NaOH가 가장 많이 남기 때문에 즉 OH-가 가장 많이 남는 것이죠. pH는 나와 라가 같다. pH는
같은 액성을 띌 때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이온의 수가 더 많거나 적은 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와 라는 일단 액성 자체가 다릅니다. 가, 나는 NaOH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염기이고, 다는 중성, 라와 마는 산성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나와 라는 pH가 서로 다르겠죠. 누가 더 pH가 큰가요? 염기일수록 크다고 했으니까 가, 나, 다, 라마 이 순으로 pH가 크게 됩니다.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 노초파에서 파는 염기입니다. 염기는 다 라이다가 아니라 라마겠죠. 마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마는 산입니다. 산에 마그네슘 조각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하죠. 답은 3, 4번입니다. 26번.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었죠.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최고점입니다. 최고 온도가 발생한 지점. 그때 15ml, 15ml를 섞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같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같다. 왜냐하면 같은 부피를 섞었을 때 물이 가장 많이 생성되면서 중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도가 최고인 지점은 중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전후를 해서 산과 염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AB와 DE의 액성이 서로 두 개씩 같다는 것이죠. 그럼 AB를 보면 NaOH와 HCl 중에서 NaOH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반응하지 않고 남는 아이들이 있겠죠. 즉, 이 수용액에서는 OH-가 남고 D와 E에서는 더 많은 HCl 중에서 H+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AB는 염기가 될 것이고 DE는 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최고점을 기점으로 남는 친구들을 파악해서 그 안에는 어떤 이온이 있겠구나. 그러면 얘는 액성이 뭐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A에는 OH-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B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염기이기 때문에 붉게 변합니다. C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중성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D와 E 용액의 액성은 같습니다. 산으로 같습니다. E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가 가장 많다. 이때는 더 작은 것을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는 반응할 만큼 반응하고 더 이상 받아줄 이온이 없으면 반응을 안 하므로 더 작은 것의 용액의 부피를 보면 그만큼 물이 생성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물 5ml, 물 10ml, 15ml, 10ml, 5ml 이렇게 생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가장 많이 생성된 C에서 15ml이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생성된 물 분자가 가장 많은 것은 E가 아니라 C입니다. 27번.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소나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줄 때 부피에 따라 생성된 물 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 분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소나 나트륨을 넣을 때 이렇게 H+가 있었는데 거기에 NaOH, OH-를 넣으면서 이것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물 분자 수가 점차 증가하다가 받아줄 수소 이온이 점차 없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일정하게 그래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때는 아직 H+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H+가 많다는 것은 산이겠죠, 산. 그럼 가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용액의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 나에서는 물 분자가 최대로 생성되고 다에서는 OH-가 점차 남게 됩니다. OH-가 남으면 그만큼 쓸데없는 NaOH 수용액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물질을 타게 되면서 점차 온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화반응 그래프로 그려보면 가에서 온도가 이 정도였다면 나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다에서는 아마 조금 감소한 이런 형태를 띌 것입니다. 어쨌든 온도는 이 물 분자수가 최대가 된 이 지점에서 가장 높습니다. 용액의 pH를 비교하면 가는 산이고 나는 H+가 최대로 생성됐으니까 중성이고 다는 OH가 남아있으니까 염기성입니다. 그럼 pH는 다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나, 그 다음 가 맞겠죠? 다의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노초파, 산, 중, 염입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 맞죠? 용액에 들어있는 Na+의 수를 비교하면 Na+는 OH- 와 함께 들어오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점차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즉 넣는 족족 Na+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에서 가장 크겠죠. 거꾸로 되면 맞습니다. 28번 화합물을 물에 녹인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의 색을 나타낸 것이다. BTB 용액은 노초파순입니다. 산, 중, 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용액의 pH가 가장 큰 것은 염기성일 때 가장 크죠. 그래서 나이다. 맞습니다. 가와 나를 혼합하면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가와 나를 혼합하면 나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OH-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OH-와 H+가 만난다는 뜻이죠. 가와 나를 혼합하면. 그럼 용액의 온도는 중화반응, 중화열에 의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나와 다에는 같은 종류의 음이온이 들어있다. 가는 산입니다. 그럼 이만큼의 Cl-가 있을 거고 다는 중성입니다. 중성이라는 말은 OH-나 H+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에서도 OH-가 없다는 거는 H+와 OH-의 수가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H+랑 같이 결합했던 어떤 음이온이 있을 텐데 그 음이온이 Cl-인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이죠. 가에서도 Cl-를 예로 든 것이지 Cl-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가나다의 음이온이 어떤지는 정보를 준 것이 없고 묽은 염산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므로 음이온의 종류가 같은 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확실히 염기성이기 때문에 OH-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가와 다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9번 같은 문제입니다. 중화반응에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나 지점에서 이 용액의 부피를 보면 40ml의 HCl과 20ml의 NaOH가 반응해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최고점에서의 특징은 중성이며 중성이라는 말은 반응한 H+ 수와 OH- 의 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조금 더 많이 반응한 것은 봐주면 OH-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은 염기성. 또 오른쪽을 보면 50ml H+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은 산성이라는 것까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의 pH는 7보다 작다. 염기는 pH가 7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죠. 나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게 변한다. 나는 중성이기 때문에 무색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가와 다를 혼합하면 물이 생성된다. 가에는 OH-가 남아있고 다에는 H+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생성되겠죠.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가 다의 2배이다. 가에서는 다 반응이 끝난 더 적은 용액을 봐주면 HCl 30ml입니다. 그러면 다를 보면 NaOH 10ml만큼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서 40ml, 20ml를 반응시켰을 때 H+ 수와 OH- 수가 같다는 것은 HCl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가 NaOH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랑 비교했을 때 일단 누가 더 커야 저기에서 H+와 OH-의 수가 같아지나요? 적은 용액임에도 불구하고 NaOH가 20ml임에도 불구하고 OH-의 수가 위에 40ml에 든 H+의 수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NaOH가 2배, HCl이 1배입니다. 즉, 더 진한 농도로 녹아있는 것이 수산화 나트륨, NaOH입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1배, 2배인데 HCl을 보면 가에서는 30ml가 반응을 했습니다. 가에서 HCl 30ml. 나가 아니라 다죠. 다에서는 NaOH 10ml가 모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곱하기 2배를 해줘야 물 분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농도에도 2배로 OH-가 녹아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도 그러면 3대 2의 비율로 가가 3, 다가 2의 비율로 물이 생성됩니다. 어쨌든 가가 조금 더 많이 생성되긴 합니다. 그러면 2배가 아니라 2분의 3배라고 쓰면 맞는 복이겠죠.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 이것이 단위 부피당 이온수입니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묽은 염산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2배가 아니라 반대로 됐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묽은 염산의 2배입니다. 30번 생활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이용한 예이다. 벌레에 물려 가려운 곳에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이런 예시는 선생님 그때 시험에 내면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러한 예시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해드립니다. 이것은 벌레에 물려 가려운 곳에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중화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은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서 산과 염기를 섞는 중화 반응의 예시입니다. 니은 위산과다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것, 산과 염기를 혼합하는 중화 반응입니다. 깎아놓은 사과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물에 담가놓는다. 이것은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산화 환원 반응의 예이겠죠. 산화 환원 반응.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만 고르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선생님이 짧은 시간에 좀 빨리 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빠르고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메일을 주면 선생님 친절하게 풀이를 적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